자, 어법, 문제접근법. 밑줄 친 부분의 어순과 품사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밑줄 친 부분의 어순이 주어 자리라면 품사로서 명사가 왔는지 확인한다. 왜냐하면 명사가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품사가 명사인 것이 확인이 되면 어순이 적절한지를 살펴본다. 즉,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는지, 목적어 자리에 왔는지, 보어 자리에 왔는지를 확인한다. 왜냐하면 명사가 문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이기 때문에 품사가 명사인 것이 확인이 되면 어순상 이렇게 적절하게 왔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순과 품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순을 보면 품사를 판단할 수 있고 또 품사를 보면 어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법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어순과 품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 문법 확인. 어순과 품사가 확인이 되었으면 문법적인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동사라는 품사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동사가 주어와의 수가 일치하는지, 태가 적절한지, 시제가 적절한지 이러한 문법적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 문장이 복잡하면 동사 개수 확인한다. 왜냐하면 문장 구조가 명확해진다. 먼저 동사가 문장 내에서 2개 이상이라면 접속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왜냐하면 동사 2개 이상을 연결할 수 있는 품사는 접속사이기 때문이다. 이때 1접속사 1동사 원칙이다. 접속사가 동사 2개 이상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1접속사 1동사라니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다른 의미다. 1접속사 1동사 원칙의 의미는 접속사가 사용된 문장 전체에서는 이 접속사 때문에 동사가 2개 이상 올 수 있지만 접속사 이후에 나오는 동사는 하나라는 의미예요. 즉 접속사가 동사를 이미 하나 연결했는데 이후에 또 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그 또 다른 이 동사 하나를 연결하려면 또 다른 접속사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다. 다음, 의미 파악이 필요할 때도 있다. 어법 문제는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의미 파악이 필요할 때도 있다. 즉, 해석을 해 보아야만 어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칭대명사, 동사나 준동사의 태, 시제를 묻는 문제, and, or 병렬구조 문제, 관계사를 묻는 문제 등은 의미 파악을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어법 문제다. 자, 이상 어법 문제 접근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번. 릴라이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어법 문제는 간단히 말해서 묻고 있는 품사의 어순과 문법적인 적절성 여부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품사가 확인이 되면 어순과 문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문제를 묻고 있는 문장뿐 아니라 주변 문장들의 의미, 즉 해석을 통해 어순과 문법의 적절성 여부를 더 잘 판단할 수도 있다. 즉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릴라이의 품사는 동사. 어법 문제에서 동사를 묻는 문제는 수, 태, 시제라는 문법적인 적절성을 묻는 것이다. 수능의 경우에는 어법 문제에서 동사를 묻는 경우 대부분 동사의 수, 적절성 여부를 묻지만 때로는 태와 시제도 묻기도 하기 때문에 동사가 나오면 이 세 가지 수, 태, 시제의 문법적인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먼저 수를 보면 동사의 수는 주어의 수와 일치한다. 즉,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동사가 와야 한다. 자, 이때 동사의 형태는 단수 동사의 경우에는
s나 es가 붙은 형태이고 복수동사는 동사 원형이다. 자, 그래서 rely가 동사로서 주어의 수와 일치하는지를 보려면 주어를 찾아야겠죠. 자, rely가 받는 주어는 students가 주어다. 즉, 복수주어다. 그래서 복수동사가 와야 한다. 복수동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인데 rely는 동사 원형으로 복수동사 맞다. 그래서 rely 동사의 수는 이렇게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즉, students라는 복수주어에 동사 원형인 rely라는 복수동사가 적절하게 왔다. 자, 다음. 태의 경우는 rely가 be 플러스 pp 형태가 아니니까 능동태다. 태의 적절성 여부는 언제나 해석을 해보아야 한다. 자, 그래서 보면 Developing music students rely on teachers. Okay? 성장하는 음악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의존한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의존한다. 즉, 주어인 students가 동사 rely의 능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능동태에 적절하다. 자, 시제를 보겠어요. rely는 현재 시제죠. 맥락을 보면 글 전체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의 어떤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이 문장도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평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일반적인 현재 사실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현재 시제 적절하다. 자, 이렇게 rely의 품사는 동사로서 수, 시제, 태 모두 문법적으로 적절합니다. 자, 2번 which의 어법. which의 품사는 접속사. 왜냐하면 is라는 동사하고 expresses라는 동사 두 개를 연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품사는 접속사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한 이 which의 품사가 접속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which가 접속사로서 갖는 문법적인 적절성 여부를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품사가 확인이 되면 그 품사가 문법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법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접속사로 사용될 경우에 which는 의문사절이 돼서 명사절 역할을 하거나 혹은 관계대명사절로 사용이 된다. 명사절이라면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 즉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것이고 관계대명사절이라면 선행사를 수식할 것이다. 우선 which는 명사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장 내에서 명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이 is라는 이형식 동사가 사용된 이형식 문장이죠. 이미 주어와 보어가 나와 있다. 주어는 feedback, 주격 보어는 that라는 대명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어와 보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which가 명사절이라면 이 문장에서 할 수 있는 명사의 역할, 즉 주어나 보어나 그 어느 역할도 할 수 없다. 그것이 필요 없는 문장이다. 그래서 which는 명사절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which가 관계사절이라면 선행사를 수식하겠죠. 선행사는 앞에 나와 있는 that라는 대명사가 되겠죠. 이 that라는 대명사는 주어에 사용된 feedback을 받는 대명사죠. The most constructive feedback is that. 가장 건설적인 feedback은 that. 그것이다. 즉, 그 feedback이다. 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that라는 대명사가 feedback을 받아요. 자, 이것을 선행사로 하고 which절이 이 that를
수식해주는 그런 의미상 관계에 있을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이때 선행사에 대한 관계사절의 수식관계는 의미를 파악해 보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관계사 어법 문제는 반드시 해석을 해보아야 하는 어법 문제입니다. 자, 해석을 하면 The most constructive feedback, 가장 건설적인 feedback은 is that, 그것이다. 그것은 which expresses the discrepancies, 그 불일치를 표현하는 그것이다. Between a student's performance, 학생의 연주 of a piece of music. 앞에 a piece of가 붙은 이유는 music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온 거죠. 즉 하나의 음악, 두 개의 음악, 세 개의 음악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music이라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게 a piece of 입니다. 그래서 a piece of music은 하나의 음악 작품에 대한 학생의 연주와 and an optimal version, 최적의 version은 최적의 연주 버전인 거죠. 이것들 사이에 불일치를 표현하는 그것이다. 자, 이 문장 자체는 학생이 한 연주와 최적의 연주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학생 연주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을 말해주는 피드백이 가장 학생 입장에서는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는 거죠. 자, 해석을 해보니까 의미상으로 which절은 that을 수식한다. 즉 이렇게 되었죠. 학생의 음악 연주와 최적의 버전 사이에 불일치를 표현하는 그것, 표현하는 that. 이렇게 which절이 앞에 선행사 that을 수식하고 있다.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which는 관계대명사절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또 이때 선행사가 that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that보다는 which가 더 적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that을 관계대명사로 사용하면 이렇게 되죠. The most constructive feedback is that expresses the discrepancies, blah blah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어느 that이 선행사고 어느 that이 관계사인지 좀 구별이 간단하지 않죠. 의사소통에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that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which가 온 것도 적절하다. 자, 그래서 which는 선행사 that을 수식하는 관계사로 적절한 어법이었다. 3번 whether의 어법. whether의 품사는 접속사. 두 가지 근거가 있다. 먼저 whether가 동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have explored와 is expressed라는 동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품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속사죠. 그래서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이 whether의 품사가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근거는 어순이다. 즉 whether가 주어 동사 앞에 왔기 때문에 접속사다. whether절의 주어는 the feedback of effective teachers가 되고 동사는 is expressed가 된다. 이렇게 whether가 주어 동사 앞에 왔다. 즉 이렇게 주어 동사 앞이라는 이 어순 때문에 whether가 접속사가 되는데 왜냐하면 주어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로 whether는 접속사다. 자, whether의 품사가 접속사인 것이 확인됐으니까 이제는 문법적인 적절성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어법에서 묻고 있는 문제라고 그랬죠. 자, whether는 명사절 혹은 부사절을 이끈다. 이 경우 whether는 명사절이다. 어순 때문에 안다. 타동사 explore의 목적어 자리에 왔다.
목적어는 명사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온 whether절은 명사절이다. 자, 이렇게 어순을 통해서 whether가 접속사 품사라는 것도 밝혀냈고 또 어순 때문에 이 whether가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라는 것도 밝혀냈죠. 즉, 어순은 품사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 품사이기 때문에 그 어순에 온 것이고 그 어순에 왔기 때문에 그 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순과 품사는 매우 밀접합니다. 자, whether가 접속사로서 명사절을 이끌어서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인 목적어 자리에 잘 왔기 때문에 이 명사절 whether의 어법은 적절하다. 4번 motivated의 어법을 묻고 있다. motivated의 품사는 분사, 그 중에서도 과거 분사다. 어법에서 분사 문제는 거의 언제나 태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문제다. 즉, 능동의 의미인 현재 분사가 오는 것이 적절한지, 수동의 의미인 과거 분사가 오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이러한 분사의 태는 해석을 해보아야만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motivated는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분사는 형용사로도 사용이 되죠. 이 문장에서 motivated는 비동사인 are 다음에 사용된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순상 주격보호 역할을 한다. 주격보호는 그 적절성은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격보호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Positive comments are more motivated. 긍정적인 견해가 좀 더 동기를 부여받는다. 마치도 사물인 comments가 동기를 부여받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인 이 과거분사 motivated는 주어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의미상 부적절하다. 자, 그러면 motivated가 아니라 현재 분사인 motivating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을 해보면 positive comments are more motivating. comments가 동기를 누군가에게 부여해 준다. 의미가 적절해지죠. 그래서 motivated는 motivat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 자, 그래서 4번 수동의 의미를 지닌 motivated는 주어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부적절한 어법이었다. 현재 분사인 motivating으로 바꾸면 주어와의 관계에서 좀 더 적절한 의미가 된다. 자, like의 어법을 묻고 있다. 5번. like의 품사는 부사. 근거는 이미 helpful이라는 형용사 보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likely가 형용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그래서 부사다. 자, 수능 문제에서 부사는 그 부사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을 이룬다면 그 부사는 적절한 용법이다. 사실 부사가 문장의 뉘앙스를 만들어주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문장 구성상으로는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품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과격하게 부사를 문장이 없어도 되는 부수적인 품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특히 수능어법에서 부사 문제는 거의 대부분 부사가 부수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물어왔어요. 여태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사용된 문장이 그 부사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지 확인해서 완전하다면 그 부사는 적절한 용법이에요. 왜냐하면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문장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면 모든 문장 성분,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문장 형식에 맞게 완전하게 갖춰진 문장을 의미합니다. 이 형식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면 부사가 없더라도 완전한 형식이죠. 이 형식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주격 보호가 있다면 부사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뭐 또 3형식의 경우에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면 부사가 없더라도 완전한 문장, 이런 식인 거죠.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그 문장 형식에 맞게 완전하게 갖추어진 그런 문장이, 그렇게 형식에 맞게 완전하게 갖춰진 그런 문장을 우리가 문장의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likely 경우에는 부사인 likely가 없어도 문장이 완전하죠. 자, all the positive feedback is likely more helpful. 이 부분에서 주어는 positive feedback, 동사 is, 그리고 주격 보호인 more helpful이 나왔어요. 주어, 동사, 주격 보호가 모두 온 완전한 이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likely가 없어도 이 문장은 완전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likely는 문장의 부수적인 요소로 사용된 부사로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5번 likely 부사는 적절한 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motivated라는 과거 분사가 부적절했다. 이 과거 분사 motivated는 현재 분사 motivating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자, 이렇게 어법 문제의 의도는 묻고 있는 품사의 어순 혹은 문법적인 적절성 여부를 묻는 문제다. 그래서 품사가 확인이 되면 그 품사의 어순이 적절한지, 그 품사의 문법적 용법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자, 이상 2023년 4월 고3 영어 모의고사 오답률 1위 29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